자, 개념센 함수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거는요,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함수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함수를 맨 처음에 언제 배우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처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1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1차 방정식도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중3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그래서 3, 4차 함수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거냐,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했던 집합, 명제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고 새로 나오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살짝 읽어볼게요. 함수의 뜻을 알고 정역, 공역, 치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새로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함수에 관련된 집합이라는 거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함수의 종류도 나와요. 1, 2차, 3차 함수가 아니라 특별한 성질을 가진 함수를 배울 겁니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 대응 관계라는 건데, 자, 함수라는 것은 대응 관계 중에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관계라는 뜻의 re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이제부터 나오는 이 대문자 x랑 대문자 y는 집합입니다.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로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x라고만 얘기해도 그건 우리가 집합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x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짝지어진 것을, 그 원소 하나랑 원소 하나가 그 짝지어진 그 관계를 바로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처럼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이 화살표는 하나의 대응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문자를 썼으니까 이 소문자 스몰 x, 스몰 y는 각각 라지 x라는 집합의 원소, 라지 y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x라는 집합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라는 원소랑 y라는 집합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y라는 딱 하나의 원소를 대응시켜준 이 상황을 기호로 쓴 게 x 화살표 y라고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뭐 명제처럼 x이면 y이다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x가 y에 대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살표는 출발한 곳이랑 도착한 곳, 이걸 정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x랑 y가 서로 대응한다라는 말보다는 x가 y에 대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개념 체크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집합 x하고 집합 y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 있을 때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집합을 하나의 주머니처럼 세로로 원소를 쭉 나열해 주시고 1, 2, 3, 4, 5라는 이 두 집합을요, 라지 x, 라지 y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냐, x에서 y로 가는 이 관계를 어떤 관계? y는 2x-1인 관계예요. 그러면은 y라는 원소는 이 대문자 y 안에 있는 원소고 그 값은 x의 2배를 해서 1을 빼준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는 이 x라는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1 넣었을 때 2 빼기 1이니까 값은 1이죠.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1이구나. 그래서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2를 넣으면은요, 2는 4 빼기 1이니까 3 나오겠죠. 당연히 3 넣으면은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이
1이 1에 대응하고 2가 3에 대응하고 3이 5에 대응하는 이 상황을 대응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함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두 집합 사이에 대응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이 대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함수가 뭐냐? 함수를 하는데 왜 대응을 먼저 배웠냐? 함수라는 거는 대응 관계이긴 한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은 앞에서 나온 거죠.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많이 쳐주세요. 이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는 거는 A가 알파로 대응됐고요. B가 베타로 대응됐는데 C도 베타로 대응됐죠. 이거 둘 다 베타로 대응됐으니까 함수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는 거는 각각의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X의 원소들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로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로 화살표를 뻗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 의미지.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결과값으로 대응이 되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 하나씩 대응된다는 게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지. 두 가지 원소가 같은 값으로 대응됐다고 해서 그게 함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케이? 정확히 구분합시다. 둘이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거는 괜찮아. 근데 하나의 원소가 동시에 둘로 화살표를 보낼 수는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한 번에 두 개로 대응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바로 함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일단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을 때 오른쪽에 어디 도착했는지는 상관없이 일단 화살표를 한 개씩만 보냈다면은 그거는 바로 F라는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대응이라는 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F라는 거는 땡땡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고 그리고 그거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출발하는 x집합에서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보내긴 하는데 한 개씩만 보낸다는 거예요. 이 한 개씩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동시에 두 개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f라는 함수에 b를 넣었더니 결과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표 봅시다. 함수이다, 함수가 아니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왼쪽 볼게요. 일단 함수가 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원소가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보냈어요. 또 하나를 보내고 하나씩 보냈어요. 그 1하고 2가 동시에 A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보내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두 개 다 도착하고 싶어 이런 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죠. 함수가 아닌 경우 중에서 이 x의 원소 3이라는 원소는 지금 A에도 같고 C에도 같죠. 오케이? 그러면은 3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하나씩이 아니고 한 번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다. 또 왼쪽은요. 1에 대응하는 원소 있죠. 3에 대응하는 원소 있어요. 근데 2에 대응하는 원소가 아예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도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함수이다 경우에서 오른쪽에서 선택을 못 받은 C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 X가 된다. 화살표를 보내는 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에서 원소들이 꼭 하나씩은 적어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씩은 보내야 된다는 거야. 두 개를 보내서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x의 원소에 대응하는 y 원소가 그러니까 얘가 x가 보낸 화살표가
x에서 보낸 화살표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리고 혹시 두 개가 있으면은 함수가 아닌 거고요. 하나씩이면은 그때만 바로 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함수다? 두 집합 사이에 이러한 화살표를 대응시키는 이러한 관계를 바로 하나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개를 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대응, 이것도 하나의 대응인데,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함수의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둘 다 대응은 대응인데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른쪽 두 개는요. 하나의 대응은 맞는데 함수의 조건은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함수가 아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 정확히 중요하다. 뭘 받았는지는 아직은 보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함수가 되려면은 꼭 하나씩은 보내야 된다. 꼭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뜻 볼게요. 대표 유형 36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y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대응할 때 각 대응이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알아보시오. 이거는 대응 관계를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볼게요. x라는 집합을 -1, 0, 1이라고 쓰고 y라는 집합도 0, 1, 2, 3이라고 썼을 때 아래에 있는 괄호 1번 대응관계를 만족하는지 봅시다. 먼저 -1을 다음과 같은 식에 대응시키면은 여기 넣었다고 합시다. -1 넣으면 절대값 씌워주면 그냥 1이죠. 그래서 1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절대값 0은 0이기 때문에 0에 대응시킬 수 있고요. 1을 대입하면은 또 절대값 1은 1이기 때문에 다시 1로 가죠.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는 함수다. 함수가 맞다 라고 써도 괜찮고요. 두 번째 대응관계도 만족하는지 봅시다. 두 번째는 식이 제곱을 해서 2를 더한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을 제곱해서 2를 더하면은 제곱만 해도 1인데 거기서 2를 더하면은 3이죠. 근데 3이 지금 있나요? 있네요. 그래서 3에 대응시키고 0을 제곱해서 2를 더하면은 2가 되겠죠. 또 1을 제곱해서 2를 더하면은 또 3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은 대응이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도 함수가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x에서 x로 대응된다는 거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오른쪽 집합을 보면은 왼쪽에서 -1을 대응시키려고 했더니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원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0은 0으로 1은 1로 대응이 되는데 얘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대응 안 되고 남아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1번, 2번, 3번의 대응 관계를 다 이렇게 두 집합으로 표현해 주시고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려보겠습니다. 유제에 있는 거 집합 두 개 그려서 대응 관계 나타낸 다음에 그게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1, 2, 3, 4, 5번 다 그리면 됩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은 0, 1, 2, 0, 1, 2, 3에서 x에서 x 플러스 2로 갔다는 거는 각각 2를 더했다는 거네요. 그럼 0은 2로 가고 1은 3으로 가는데 2는 가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0, 1, 2 집합에서 0, 1, 2, 3 가려고 했더니 일단 0이 갈 수 있는 게 없죠. 0은 -1을 가야 되는데 1은 0으로 가고 2는 1로 가요.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3번 0, 1, 2에서 0,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각각 제곱하네. 0은 0으로
1은 1로 가는데 2는 4로 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또 아닙니다. 4번. 0, 1, 2, 3. 4번은 세제곱을 해주네요. 세제곱하면 당연히 안 되겠네요. 0은 0, 1은 1로 가는데 2는 8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x에서 1 빼고 절대값을 해주네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해주면 1로 가죠. 그 다음에 1은 1에서 1 빼면 0이니까 절대값 해도 0이고 2에서 1 빼서 절대값 하면은 1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3개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됐네요. 그래서 5번이 바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관계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집합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집합과 원소 두 사이의 대응이란 거는 오늘 처음 배운 거고요. 그때 넘어가면은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옆에 써놓읍시다. 얘네는 다 집합인 거예요. 집합의 이름이라고 합시다. 어떤 집합의 이름이냐?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 이 세 가지 역이라는 말 대신에 집합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을 그냥 집합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정의역이란 집합, 공역이란 집합, 치역이란 집합이 뭔지 아래부터 읽어볼게요. 정의역과 공역 이 둘은 일단 둘이 짝꿍인데 어떤 짝꿍이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여기서 앞에 있는 게 바로 정의역입니다. 뒤에 있는 게 공역이에요. 오케이? 그게 옆에 나와 있는 거고요.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대응관계 나타냈을 때 왼쪽에 있던 주머니 그 주머니 전체가 바로 정의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y라는 거 오른쪽 걔네 전체가 바로 공역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정의역의 원소들인 거고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공역의 원소인 거예요. 그때 치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치역입니다. 왼쪽에 읽어볼게요. 함수 fx는 y에서 정의역 x 원소 x에 대하여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거를 기호로는 y는 fx y라는 값은 f라는 함수에서 왼쪽에 있는 정의역에서 x라는 원소를 넣었을 때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fx라는 거는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우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 할 때도 이미 배웠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함수값들 그리고 그 스몰 x는 정의역의 원소 정역의 원소들 모든 것에 대한 그 함수값들의 모임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이 전체 집합은 그게 바로 f라는 함수의 치역이 된다.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 정의역하고 화살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 공역 중에서 실제로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f 괄호 열고 스몰 x라는 표현 자체가 f라는 식에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에 해당하는 하나의 함수 값이니까 치역을 다시 얘기하면은 함수 값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쓰세요. 치역은 함수 값들의 모임이다. 쓸게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은 자, 치역을 f 괄호 열고 그 안에 정의역 전체 대문자로 라지 x를 써주는데 그것은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공역하고 치역을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공역은 전체 치역이 될 수 있는 것들 전체가 공역인 거고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애들만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시면요. 정의역의 원소는 1, 3, 5죠. 공역의 원소는 2, 5, 7이에요. 그때 실제로 받은 애들은 2하고 7밖에 없으니까 얘네 둘이 바로 치역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내려볼게요.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시오. 똑같이 정의역은 원소 나열법으로 A, B, C, A, B, C라고 쓰면 될 거고, 공역은 오른쪽 Y집합 다 쓰면 되겠죠. 1, 2, 3, 4. 그때 치역은 1, 2, 4 선택받은 애들만 쓰면 될 것입니다. 대응관계를 하나 보고 그게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정의역, 공역이라고 부르고 받은 애들만 골라서 치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집합 배웠고요. 오른쪽에서 구분하는 거 대표 유형 풉시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집합 x는 정수죠.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고 범위가 있으니까 얘는 유한 집합이에요. 그래서 x라는 집합을 써볼 겁니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2, 1, 0, 1, 2 쓸 수 있겠네요. 그때 함수값이 함수식이 3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치역이 뭔지만 구하래요. 지금 공역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공역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 전체 중에 f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각각 뭘까?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3배를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 1, 4,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집합들을 모아놓은 게 얘가 바로 치역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치역은 집합으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쓰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역이 따로 정보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일단은 실수 전체가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려갈게요. 유제. 일단 위에 있는 거 1, 2번 먼저 풀겠습니다. 네, 다 푸셨나요?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첫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이라는 정의역에서 지금도 공역이 안 알려줬죠? 그때는 직접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f-3 그거를 식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또 f-2는 마이너스 3 될 거고, f2는 3, f3은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들, 함수값들을 다 모아서 집합으로 써준 게 f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 2, 3. 그래서 밑에 있는 거 2번은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의역은 1에서 10까지 정수 1, 2, 3, 4, 5, 6, 7, 8, 9, 10인데 식이 둘로 나눠져 있을 때는 오른쪽 먼저 보시고 와야 돼요. 이 fx라는 함수식은 위로 갈 때 x는 짝수일 때 위의 식을 따라갑니다. x는 홀수일 때 아래 식을 따라가요. 지금 주어진 정의역은 짝수가 2, 4, 6, 8, 10 이런 애들이고 홀수인 경우는 1, 3, 5, 7, 9예요. 그래서 x에 1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여기에다 1을 넣는 거고 2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여기에다 2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치역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f1이라는 거 부터 다 쓰겠습니다. f1은 7에서 1 뺐으니까 6이고, f3 홀수 먼저 할게요. 4, f5는 2, f7은 0, f9는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짝수 할게요. f2는 4,
F4는 6. 지금 위의 식 따라가고 있는 거죠. 2, 4, 6, 8, 10은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F6은 8, F8은 10, F10은 12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함수 값들을 다 써서 집합으로 써주면 될 텐데, 제일 작은 것부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있네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있고, 마이너스 2 지웠고, 0 지웠고, 2 지웠고, 그럼 4 있는데 4가 2개 있죠? 근데 집합에서 4를 2개 쓰진 않죠? 겹쳤을 때는 하나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4 쓰고, 6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8, 10, 12 하면은 바로 이게 치역이 되겠다. 치역은 이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는 같이 풀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대문자 n에서 이 대문자 n은 유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연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때 n은 끊임없이 커지는 1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커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n이라는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함수라는 것은 n이라는 집합에서 R이라는 집합으로 간다는 건데, 얘는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런 규칙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R은 실수 전체니까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는 대응 관계를 식을 줬다는 거예요. fn이라는 식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이거는 다행이네요. 치역이 몇 개 없어요. 왜?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떤 것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개밖에 없죠. 3으로 나눴는데 아직도 나머지가 3이라는 거는 나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치역의 후보가 0, 1, 2, 3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할까요? 4, 5, 땡땡땡. 이러한 많은 집합 n을 거기서 R로 가는데 수많은 원소 중에서도 0, 1, 2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고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인데 다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2고 또 0 되고 계속 여기 안에서만 반복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치역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될 테니까 답은 3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함수식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어떻게? 이 줄글로 되어 있는 이 fn이라는 식을 fn 이렇게 범위를 나눠줄 겁니다. 길게 나눠줘서 첫 번째 함수값이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언제 0이 되냐? 우리가 n이 뭐일 때? n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에서 1을 더한 값일 때, n이 3의 배수에서 2를 더한 값일 때, 오케이? 이때 k는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0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k에 0 넣었을 때는 n은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음이 아닌 정수가 오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조금 바꿔줍시다. 조금 한 번에 다 통일할 수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이때 k는 양의 정수라고 할게요. 양의 정수로 바꾸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제일 작은 게 3부터 시작해요. 3, 6, 9 이런 애들 시작하고, 또 여기 양의 정수 제일 작은 거 넣으면은 1 넣으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 4, 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2 되죠. 2부터 계속 3씩 더해져서 2, 5, 8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은 다 합해주면은 그게 바로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3의 배수. 3의 배수에서 2를 빼면은 항상 나머지는 1이에요. 3의 배수에서 1 빼면 나머지가 항상 2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눠서 표현하는 거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다 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집합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다를 구분하는 기준을 배웠었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정확한 의미는 두 집합이 서로의 부분 집합인 경우에 같은 집합이 되었었고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함수를 구분하는 거를 이것처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때 읽어봅시다. F와 G의 일단은 정의역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가 두 개라는 거는 대응 관계가 두 개라는 거야. F라는 대응 관계가 있고 G라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뭐가 같아야 된다? 둘 다 출발하는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 함수가 같다는 걸 쓰려면은 일단은 정의역끼리 같다라는 말인데 정의역이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 gx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정의역이 같고 그 둘의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정의역이 일단 같고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보낸 거 그 결과값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거는 치역이 동일한 겁니다. 치역이. 내려볼게요. 함수 fx랑 gx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식은 다르죠. 함수 식이 달라요. 대응 관계에 대한 식이 다른데 일단은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1번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 일단 정의역은 같다고 전제조건을 깐 거예요. 둘 다 -1, 1, -1, 1에서 출발하는 값일 때 그때 도착하는 게 -1은 -1로 도착할 거고 1은 1로 도착할 거예요. 이게 바로 f라는 함수고 또 g라는 함수도 -1을 세제곱해주면 -1이고 1을 세제곱해주면은 1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얘도 g라는 함수는 무조건 도착하는 원소가 -1, 1이니까 함수값이 같았죠. 아니면은 이런 집합 표현이 쓰기 그러면은 함수값으로 쓰면 됩니다. 먼저 f-1이라고 f1은 -1, 1인데 g에다가도 넣어보면은 g-1도 -1이고 f1도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이 다 같다. f-라고 g-1이 같고 f1라고 여기 왜 f1하고 g1이 다 같다. 그래서 정의역 같고 함수값 같으니까 f랑 g는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식이 다른데 얘네가 왜 같아요? 정의역이 정확히 -1, 1 딱 원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은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가 같다는 것은 정의역이 먼저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정확히 유한집합으로 주어졌을 때는 대응 관계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두 대응 관계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랑 G는 같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됩니다. 두 번째 정의역 주어졌을 때는 두 함수가 같은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F0은 fx식은 그냥 x이기 때문에 0 같은 값이 나오고 f2는 자기 자신 2가 나올 텐데 그런데 g0은 0이 맞아요. 세제곱해도. 근데 g2는 세제곱했으니까 8이 되겠죠. 둘이 같지가 않죠.
위에는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그때는 f랑 g가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형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아라. 정의역 주어져 있습니다. 둘 다 정의역. 두 함수가 일단 1을 정의역으로 갔는데요. 그러면은 f1, f2, g1, g2를 살펴봐야 될 텐데 밑에까지 보면은 f는 g가 되도록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는 뭐가 돼야 된다?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f1 써볼게요. f1은 a 플러스 b고 f2는 2a 플러스 b예요. 근데 g1은 값이 나오죠. g2도 값이 나와요. g1은 여기 대입해주면 되니까 1 빼기 2여서 마이너스 1이고요. g2는 2, 4, 8 빼기 4니까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된다?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식을 새로 쓰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2a 플러스 b는 4여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a, b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아래식에서 위식 빼주면은 a는 5고 b는 마이너스 6 되겠네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밑에 있는 거 유제 두 개 다 풀어주세요. 네, 다 푸셨으면 보겠습니다. 38-1번은 정의역이 주어져 있었고 똑같이 풀면 되겠죠. 먼저 f-2 그 다음에 f2 f-2는 계산하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네요.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g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g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네요. 이때 함수값끼리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 두 개 같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5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위아래식 더해주면은 b 나오네요. 더해주면은 8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8에서 2b는 마이너스 26 b는 마이너스 13 나오고요. 그거를 다시 아래다 대입하면은 2a 마이너스 13은 3이다. 그러면은 2a는 10 빼기 4니까 6 돼서 a는 3 나오겠네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 38-2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거 고르래요. 똑같죠? 정의역 마이너스 1, 0, 1 다 대입해서 같은지 보면 되겠죠?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1, 0, 1 대입하면은 빠르게 할게요.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나올 텐데, 아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빼기 5니까 4. 그러면은 얘는 4 되고 마이너스 5 되고 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4 돼요.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f 니은 볼게요. 니은은 똑같이 1 넣었을 때는 1 더하기 1이니까 2 0 넣었을 때는 0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는 다시 니은 보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도 0이고 1 넣었을 때는 2 나오네요. 그럼 아래 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1 빼기 1 되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당연히 0이고 1 넣었을 때는 2 되네요. 같네요. 그래서 니은은 같은 함수가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넣고 있는 거죠. 위쪽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1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죠. 틀렸죠. 그래서 디귿도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f 볼게 리을 볼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분의 1이니까 1 되고 0 넣으면은 2분의 1, 1 넣으면은 3분의 1 되네요. 아래쪽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분의 1 되니까 1 되고 0 넣으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3분의 1 되네요. 오케이. 얘도 함수값이 다 같네요. 그래서 같은 함수는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은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그 x와 함수값의 순서상 x, fx라는 이거는 점의 좌표죠. 그럼 그 점의 좌표들이 모여서 그 점의 좌표예요. 이 안에 있는 괄호가 좌표라는 거예요. 그럼 좌표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이거는 집합이잖아요. 집합 조건 제시법이고, 좌표들의 모임인데 어떤 좌표냐? 그 x가 정의역에 있는 x들은 싹 다 모아서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것이 바로 f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합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말은, 기하적이라는 거는 도형이나 우리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좌표 평면에, 읽어볼게요. 함수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이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점 또는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함수 fx의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점 또는 선이라는 것은요,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인데 지금은 곡선이지만 일단은 이 선이죠. 이 선들도 사실은 하나하나의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어떤 점들의 모임? 각각의 x, fx라는 점들의 모임이란 거예요. 오케이. 그때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별표합시다. 특징은요, 읽어볼게요.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함수의 정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돼요. x 하나에 y값이 여러 개 대응되면은 그것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서도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맞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a,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직선이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x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y값 찾아보고 y값 찾아가고 y값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꼭 y값이 점 하나씩만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꼭 한 점에서만 교점이 생겨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밑에 있는 거 함수의 정의에서 바라봤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3을 넣었을 때 함수값,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각각 하나씩만 있고 두 개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 만나는 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거는 그림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선 하나 그었을 때 점 하나만 찍혔지만, 만약에 1이라는 게 위에서 마이너스 2에도 해당하는 화살표가 대응되었었다면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에도 점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점이 두 개가 지났으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나타내도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점 하나씩만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실제 문제 보면서 함수가 안 되는 경우 찾아볼게요. 첫 번째, 대표 유형 보시면요. 지금 얘는 그래프만 보고도 얘가 함수가 맞냐? 할 수 있냐는 거야. x값 대응하는 화살표 찍어줄 수 있죠. 근데 각각 하나씩만 대응하죠. 그래서 1번은 그래프가 맞습니다. 특별히 함수의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 쓸 수 있고, 또 오른쪽에는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나요? 첫 번째, 여기 점 찍어주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y값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군데서 만났다는 거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됐다는 거야. 우리가 집합 두 개에서 대응 관계로 바라봤을 때 화살표를 두 개 뻗은 것과 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두 번 만났기 때문에, 두 번 만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함수가 아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은요. 얘는 직선을 어디에 세로로 그려도 세로로 그리는 거예요. 세로로 그려야 x값 하나에 누가 만났는지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참고로 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번은요. 우리가 배웠던 원이죠. 원의 방정식을 원을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원은 함수인가요? 그려보면 되죠.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의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세로선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거 그래프 없이 그냥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래프가 있긴 한데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고 점 그래프죠. 똑같아요. 점 그래프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제 보시면요, 뭐 찾으면 되죠? 함수인 거 찾으래요. 함수인 거 일단 2는 하나 보냈고 하나 보냈고 하나 보냈네요. 얘는 함수 맞습니다. 이쪽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번은요, 보냈고 보냈는데 3은 왜 안 보냈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또 3번은 보냈고 보냈는데 4도 하나씩 보냈네. 얘도 함수 맞아요. 그러면은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라는 거는, 자, x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2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함수값이 2니까 마이너스 2,2를 찍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이너스 1,3 찍어줘야죠. 마이너스 1, 한참 올려서 3. 그 다음에 2,1 찍어줘야 되니까 2,1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준 게 바로 1번 그래프의 1번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어봐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났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그려줍시다. 오른쪽은 정의역이 1, 3, 5인데 (1, 3, 5라고 합시다. 그때 3에 해당하는 y값이 없죠. 그럼 1,2만 찍어주면 되겠네. 1,2 찍고 5,3 찍어주면은, 자, 이러면은 1,2, 5,3 찍을 수 있지만 3 해당하는 y값이 없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봐도 함수가 아니고 먼저 대응 관계를 봐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3번도 볼게요. 3번은 1, 2, 3, 4. 그때 1,1, 2,2, 3,3, 4, 또 3. 이렇게 점 4개 찍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로선 그었을 때 각각 한 번씩밖에 안 만났으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인 거는 1번, 3번. 얘는 함수가 아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래프만 보고 함수의 그래프 찾으세요. 세로선 그으면 되겠죠. 한 번. 근데 정의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그럼 0에서도 봤는데 여기서 만난 게 없어요. 여기서 한번 만났고 여기서 만났죠. 그러면은 얘는 0에 해당하는 y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로선 그었을 때 만났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다 찾았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마지막 3번, 세로선 그었을 때 한 번 만났고 한 번 만났는데 갑자기 두 번 만났죠. 얘는 x는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뜻과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두 함수가 같은 것까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쌤 문제는 유형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463번만 한번 상문제니까 같이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정지했다가 풀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함수 풀었으면은 463번 보겠습니다. 얘는 알려준 식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요. FA에서의 함수값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대입해 볼게요.
fa 더하기 2f1-a 그 값이 5a다 라고 해서 13이라는 거를 대입해서 39 더하기 2배의 f1-a는 5a다 라고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fx식 하나를 주어진 게 아니고 관계식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fa는 13이라는 힌트를 여기에 x에 a를 대입해서 13이란 걸 이렇게 찾아낼 것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 안에를 a로 만들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a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야. 1-x가 a가 되려면은 1-a가 x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은 x에다가 1-a를 대입해 볼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a를 x에 대입하면은 얘가 a가 되겠죠. 근데 1-a라는 거를 x 대신에 여기도 넣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또 f1-a라는 식이 나올 테니까 뭔가 비슷한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이 1-a라는 x 대신에 넣어서 대입한 식을 아래 다시 써줄 거예요. 어떻게? 3f1-a라는 거에다가 더하기 2f 안에다가 넣으면은 a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그 값이 5a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fa 값은 1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6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위에식 아래식 빼주면요, 5a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0 되고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은 13, 그리고 빼줬으니까 빼기 f1-a, 그리고 그 값이 0이다. 따라서 f1-a가 1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fa가 13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이 1-a랑 a랑 같으면은 우리가 같은 13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1-a가 a가 된다면은 모든 게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2a는 1이어서 a는 2분의 1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a는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여기 괄호 안에가 다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 거죠. 오케이.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하는 a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물론 a가 2분의 1 말고 어떤 다른 값이 함수값이 같아서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주어진 정보로 찾을 수 있는 a 값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a는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